자,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그치. 선생님도 잘 쉬었습니다. 선생님이 이태원 클래스를 보려고 그랬는데요. 너희들 생각에 차마 사실은 20분 남았어. 그래서 20분 동안 빨리 요거 수업하고요. 선생님 보려고. 좋은 생각이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집중할 때 싹 하고, 알았니?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집중 딱 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이완을 잘해야 돼. 너무 긴장만 해도요, 별로 좋지 않고, 근데 뭐 이완만 돼 있으면 아주 안 좋지, 그치? 그래요. 여러분들 즐겁게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들 요 이제 과학기술 7번 지문인데요. 요 지문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진공에 대한 지문이야, 진공. 너희들 이 지문을 이해할 때는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 기술과학 지문은 말이다, 얘들아. 제발 넘겨서 그림을 보라 그랬지, 그림. 응? 왜? 아니, 좀 이따 우리는 브로돈 게이지라는 거랑 열전대 게이지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애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글만 읽어요. 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니? 너희들이 뭐 진짜 뭐 정말 생득적으로 머리가 막 스펀지 머리라서 읽으면 뭐 뇌 속에 쫙쫙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올 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쉽다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따 여기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비문학 어떻게 그랬어? 문제 한번 스캔하라 그랬지 다들 그지?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7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가니까 우와 아까도 봤는데 또 나왔네. 이 아저씨는 대체 정체가 뭘까?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그지? 왜 니네 그건 알고 있니? 그 소크라테스가 원래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부님이 플라톤이고 맞나? 맞죠? 예, 플라톤의 사부님이 누구야? 어, 소크라테스야. 그지?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실 책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뭐 시인추방론 얘기도 했지만 소크라테스 아저씨는 뭔가 이렇게 글리나 말로 뱉는 순간 진리에서 멀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책을 한 권도 안 남겼어요.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책 때문이지? 다 플라톤이 쓴 책이 때문인데 그 소크라테스의 4대 신설한 책이 있어요. 얘들아 서점에 가면 그게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 다 짧은 내용들인데 그 너희들이 마음 먹고 읽으면 사실 한 이틀이면 다 읽습니다. 네. 그거 좀 읽어봐. 제목이 뭐라고? 소크라테스의 4대 신서. 그래서 뭐 파에돈, 뭐 향연,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선생님도 그때 고등학교 때 읽었어 이 책. 응? 너희들 왜 독서록에 보면 그놈의 감자, 동백꽃 이런 거 좀 쓰지 말고 알았나? 정말 의미 있는 거 좀 써봐.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 있는 거 알았니? 아까 얘기했던 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것도 좀 넣고 알아? 그다음에 뭐 누구야? 장미의 이름으로 들어봤니? 장미의 이름은 푸코의 진자. 옴베르토 에코. 기가 막히지 사람. 니네가 알아 옴베르토 에코를? 그래서 이런 분들 책도 좀 읽고 말이야. 고3들아 알겠니? 네, 그래야지 대학까지 그지? 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 이러다가 드라마 시작하겠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진공청소기, 진공포장, 니네 진공보온도시락 들어봤지?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뭐야? 아무런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어때요? 열 전도도 막아주고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진공이라고 하지. 근데 아르테레스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 진공이라는 존재를 부정했어요. 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너희들 따로따로 체크해서 메모하면 되지. 첫째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우주는 연속된 물질로 가득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두 번째 매질이 있으면 예를 들면 니네가 달리는데 뭔가 저항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달리다가 속도가 어때? 느려져야 되지? 하지만 매질이 전혀 진공은 매질이 없는 상태라 그러는 거잖아. 그렇다면 어때? 속도가 무한정 빨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한정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란 건 없다고 봤어. 자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갈릴레이 아저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의문을 품었어. 당시 금강에서 나오는 지하수 있지. 이 물 펌프로 뽕뽕뽕 뽑아내는데 펌프의 관이 올라오다가 10.3m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어때? 올라오질 않더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뭐다? 이거는 뭔가 진공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 관의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면, 그지? 이러한 진공 상태를 자연은 빨리 없애려 하기 때문에 물이 이 공간을 채우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뭔가 진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밑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톨리첼리의 시험.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너희들 내주는 그 프린트 요약집을 보면요. 그림을 내가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상상을 해서. 아, 대단하죠. 그죠? 뭐 제가 끌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이렇게 어때? 얘가 막혀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들어. 관을. 위에는 뻥 뚫려 있어. 이렇게 뻥 이렇게. 근데 여기다 어때? 가득 수은을 채운 거지. 그러니까 바닥은 막혀 있고 수은이 가득 찬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유리관 1m짜리. 그럼 얘를 갖다가 확 뒤집었어. 그리고 뒤집어서 접시를 놨거든. 탁 뒤집었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얘가 어때? 그럼 거꾸로 되니까 위가 막혀 있겠지. 그죠? 여기 밑에 접시고. 근데 이 액이 수은이죠. 수은이 쭉 내려오다가 76cm에 딱 걸리더니 더 이상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수은으로 막고 있었어. 막 밑에 딱 뒤집었어. 그럼 얘는 이제 어때?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수은이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진 거잖아. 근데 여기 76cm에 걸려 있고 그러면 요 공간이 있지. 비어 있는 공간. 그거는 수은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진공이 아니냐. 그리고 대기압의 작용 때문에 76cm까지만 내려오다 말았는데 이 76cm라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것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기가 막히죠? 자,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수은의 기둥 있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76cm 걸려 있고 비어 있는 부분. 기화된 수은이나 이 공간에는 기화된 수은, 기체화된 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수증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럼 어때? 얘는 완벽한 의미의 진공은 아니잖아. 진공은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그렇지만 실제로 완전한 진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있는 거야. 미세한 뭐 수증기나 이런 증기 같은 것도. 그래서 자, 어떻게 했다? 이제 정의를 한 것은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 부르자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게 된 거지. 여기 밑에 나오지만 1기압은 뭐냐? 약 10의 5승 PA. 이걸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한답니다. 그거보다 낮으면 진공이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 보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브로돈 게이지가 나와. 드디어 브로돈 게이지.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지? 그거랑 비교하면서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얘들아, 정량이라는 건 뭔지 아니? 정량? 정성, 정량 이런 말 들어봤지? 정량이라는 건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1기압이 뭐라고? 약 10의 5승 PA라 그랬어. 그거보다 작으면 우리가 어때? 진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그걸 체크해야 되잖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 이해갔나?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어때? 브루돈 게이지를 통해서 체크해보면 브루돈 게이지는 약 10의 3승 PA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대.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10의 5승의 PA가 뭐다? 이해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브루돈 게이지를 사용하면 10의 3승의 PA에서 10의 5승의 PA의 공간의 어떤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 사이에 해당되면 얘는 뭐야? 진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요 설명은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해줄게. 너무 쉬워. 그냥 잘 봐. 여기 돼 있는데 얘가 C자로 이렇게 돼 있어. C자로 브로돈 관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막혀 있어. 폐쇄. 이거 막히게 뚫려 있지 여기는. 왜 막혀 있니? 뚫려 있지. 그지? 여기가 막혀 있어. 그러니 기면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압력을 불어넣어요. 압력. 오케이? 압력을 이렇게 뿡 불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 뿡 올라가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폐쇄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지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얘가 안 돼! 하고 이렇게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관이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렇게 거의 일자에 가깝게 뿅 선다고. 근데 이제 압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섰던 게 압력이 줄어들면 조금씩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꼬부라지겠지. 그지? 이해나? 그래서 압력이 세지면 관이 펴져서 이렇게 펴지고, 알았니? 압력이 작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C로 돌아간다 이거지. 여기는 뭐 이렇게 표현했네. 요만큼만 표시했네. 그지? 원래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일제로 딱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열전대 게이지가 5번째 문단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건 뭐냐? 압력에 따라서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열전도 게이지라 그래. 알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필라멘트 보이지? 필라멘트. 얘들아, 필라멘트가 뭐야? 우리 집에 전구 있니? 전구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선이가 있는 거 있지? 꼬불꼬불. 그게 필라멘트야. 근데 압력에 따라서 이제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갖다가 이용한 건데 대기압부터 10의 마이너스 1 PA 영역을 측정이 가능하대. 어디 나와 있냐고? 마지막 문단에 있다고 여기. 이렇게.
알았니? 그러니까 어때? 대기압부터 이 정도니까 브로동게이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때?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네.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간단해 이것도 이론은 뭐냐? 압력이 높아지면 이 필라멘트 있지? 의 열을 얘네가 뺏어가. 알았니? 열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근데 압력이 낮아지면은 기체 분자 밀도가 작아져서 열의 손실이 적다고. 열을 잘 안 뺏긴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동일 전류 필라멘트 온도를 측정해서 이제 압력을 알 때 우리가 아주 효과적인 게 열전도 게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너희들이 선생님이 눈에 얘기하죠. 수능이나 여러분들 시험은 내신은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봤어요. 다행이죠? 너희들이 보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이 지문을 다시 정리를 꼼꼼히 하고 요약 선생님이 준 거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갖다 다 풀어보셔야 돼요. 왜? 실제 6월, 9월 수능은 이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알았니? 연계돼서 다른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뭐 게이지가 브로동 게이지 말고 열전도 게이지 말고 다른 게이지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리고 너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라. 수능 특강에는 이미 이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건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보고 익혔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 본 게임, 즉 6월, 9월 수능에서는 이 그림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눈으로 많이 익혀서 찍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보기가 주어져 있던 그런 지문들이 있지, 그지? 그런 건 실제 수능에서 보기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 알았니?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게이지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해서 기존의 것들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걸 너희들이 항상 명두에 들어. 알았나?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데이터 트랜잭션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솔직히 너무했어. 왜? 너무 쉬워. 근데 솔직히 이 지문이요. 너희들 어렵게 나오잖아. 아마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힐 지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좀 답답한 게 수특이면 좀 어느 정도 난도를 높여서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도 좀 섞어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뭐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알맹이는 빠지고 쉬운 내용들만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을 공부시켜 놓고 6월, 9월이 만약에 다시 어렵게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 엄청 또 올해 난리가 날 것 같아.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게 어렵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누가 입금을 했는데 A도 입금, B도 입금, C도 입금 막 그러잖아, 그 은행으로. 그럼 동시에 막 여러 개가 막 복잡하게 막 돈이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어때? 갑자기 이제 멈출 수도 있지. 생각해봐. 니네 보고 누가 동시에 5가지를 해라 그래봐. 엄마도 너한테 뭐라 그러고 아빠도 뭐라 그러고 동생도 뭐라 그러고 막 일을 시켰어. 할아버지도 일을 시키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어?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머리가 막 이렇게 그지 엉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결성이야. 무결성.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빠르게 복원하는 거,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무결성이라고 한다고. 더 쉽게 얘기해 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면 너희들 물고기방 좋아하죠? 예, 그래서 PC방에 가서 특히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어땠냐? 옛날에 선생님이 PC방 갔을 때는요. 진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임이 다르잖아. 그럼 게임이 안 깔려 있었어 우리 때는. 그러면 일단 PC방 가면 한 10분 정도는 어때? 응당히 컴퓨터 켜고 부팅되는데 오래 걸리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깔아야 돼. 그래갖고 한참 이제 친구랑 뭐 커피 마시고 놀다가 보면 게임이 깔려. 그럼 이제 그 게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또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깔지, 그지? 그럼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제 또 이게 바이러스를 먹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PC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됐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즘 어떤지 알지, 얘들아? 웬만한 게임은 싹 다 깔아놔요. 왜? 용량이 이제 풍부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복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잡다하게 깔았던 것들이 과거 전원을 끄면 끄기 전에 얘들을 갖다가 싹 다 자동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제 새로 키면 다시 아주 깨끗한 상태 이런 걸로 돌아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무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가볼게.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기 위한 조건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일관성이라는 거거든. 얘들아, 일관성. 일관성이 뭐니? 일관돼야 된다는 거야. 일관돼야 된다. 그럼 일관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쉬워. 정말 쉬운 얘기야. 자기 봐. 선생님 아주 쉽게 이렇게 시각화해 놨는데 지금 선생님이 요약한 게 없으니까 책으로 봐. 자, A가 10,000원이 있었어. 자식. 선생님이 한 10,000원 더 주고 싶네. 자, B, 얘가 더 불쌍한데?
B는 빵원이 있었네. 근데 A가 B한테 4,000원을 이체를 하려고 그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어떠니? A가 만원, B는 빵원, 합은 만원. 근데 A가 B한테 4,000원을 보냈더니 A는 6,000원이 남아야 되고 B는 4,000원이 생겼겠지. 그러면 6,000원 더하기 4,000원 얼마야? 오, 잘하는데. 만원이야, 만원.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에 얘만 만원을 갖고 빵원이었던 게 4,000원을 주고 나면 6,000원, 4,000원. 얘도 역시나 합은 만원이다 이거지. 맞네요. 네, 그래. 자, 두 번째, 이게 뭐라고? 일관성이야.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일관돼야 된다. 뭐를? 얘네가 트랜잭션을 실행한 이후에. 트랜잭션한 건 뭐야? 이런 거. 돈 보내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격리성이라는 건데, 얘들아, 격리됐다는 게 뭔 소리야? 뭔가를 가두거나 어디다 놔두거나 뭐 이런 거지?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너 뭐 해? 라고 했는데, 동규야, 너 뭐 좀 해? 이랬는데, 어때요? 엄마가 동시에 너 뭐 해? 그런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일단 아빠가 조금더 먼저 말했다면,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엄마는 격리. 얼음 이렇게 해놓고 아빠가 시킨 일부터 딱 하고 나서 엄마가 한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나?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A가 2,000원이 있었어. 자식 이렇게 불쌍해. 그지? B도 2,000원이 있었어. 근데 A가 2,000원을 갖다가 B한테 이체를 했대요. 그럼 봐봐. 얘는 빵원이 돼야 되고 얘는 4,000원이 돼야 되지, 그지? 갑자기 눈물이 나는구만. 안구에 습기가 찼어요. 자, 근데 2,000원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B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는지 그 사이에 자기가 어때? A가 이제 B한테 보내려고 해서 출발했어.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이체가 되고 있는 와중에 시작이 됐는데 B가 자기 계좌에 1,000원을 갖다가 입금을 한 거야. 이해했나? 그럼 어때? 잘못하면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순서를 지키라는 거지. 야, 너 기다려 임마. 하고 하나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2,000원 먼저 딱 들어가. 그럼 4,000원이 됐지? 거기에서 어떻게 돼? 다시 1,000원이 또 이체되지. 그지? 이해했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우리는 격리성이라고 한다. 핵심은 다 나왔어.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의 포인트는 뭐야? 지속성. 얘들아,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트랜잭션 수행이 완료된 후에 손실되는 게 없이 잘 보존돼야 된다는 거야. 4번 데이터의 회복 시스템의 저장 장치에 복사를 해서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면 따단 하고 다시 복원되는 거. 이런 거. 이해하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PC방 같은 그런 경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데이터의 회복은 여기 나오면 두 가지인데 얘도 이제 동그라미 뭐 세모로 끼치면 될 것 같아. 재수행하고 철회가 있다고. 재수행은 뭐냐? 가장 최근 데이터부터 로그를 이용해서 얘기들아 로그라는 건 위에 나오지만 변형된 내용을 기록해 놓는 걸 로그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면 로그에 표시가 된다고. 그걸 통해서 처음부터 어때요? 그러니까 완료될 때까지 그걸 재실행하는 거야. 알았니? 응?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순서가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신까지. 이런 순서야. 근데 이에 비해서 철회라는 건 알겠지? 철회. 딱 봐도 뭔가 반대 같지? 그지? 그래. 철회라는 건요. 지금부터 거꾸로 전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있지? 그쪽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철회라고 부른다고. 이해나?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원래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좀 풀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문제 풀 시간이 없네,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원에 이제 와야 되잖아, 그치? 오면은 문제를 추가로 주고 어때? 그런 내용들을 더 확인하겠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정확하게 지금 시간은 10시 59분입니다. 이런 1분 지났다. 빨리 드라마 보러 간다.